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광덕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과거에 답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고려대학교 수시 입시 전형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그럼 아이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지금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고승덕 의원님, 네. 조 전 장관은 당시에 딸이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다라고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군요. 네.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는 딸이 참석했다. 두 번째는 이 세미나에 딸이 참석해서 인턴 증명서 받는데 나는 관여 안 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조금 아직은 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국제 학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뭐 대회의장에서 한 게 아니고요. 줄이 딱 5줄입니다. 그렇군요. 네, 5줄에다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 100명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한 60석 정도 되는 거기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국제인권 세미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참석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생들은 그 봉사 점수를 주면서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가보면은 뭐 뻔히 이렇게 오는 사람이 보일 텐데 거기 참석한 지금 장 교수 아들이 나는 본 적 없다 했기 때문에 더구나 아마 하루 종일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신빙성이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나는 이 세미나에 그 딸이 참석하는데 관여 안 했다고 하는 부분도 지금 검찰이 제시한 그 자료에 가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이 장 교수 딸하고 또 자기 딸 양 사람 두 사람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걸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제 두 사람이 참석하도록 조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뭐냐 했더니 장 교수 아들은 하도 오래되기 때문에 그 이메일 받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조 장관의 그 어떤 해명은 아직 그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장 교수 측 아들의 현재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주장대로라면 가정입니다만 조 전 장관 측이 아버지가 딸도 아닌 다른 여성의 영상을 우리 딸이다라고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상도가 아마 이제 명확하게 그 얼굴이 정면에서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 과연 이 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재판부의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에 지금 속하는 문제 같고요. 일단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딸인 여부는 그 법원 판단이고 다만 이제 장 교수 아들이 교복을 입고 참석했을 때는 교복을 안 입었다 하는 부분은 적어도 교복을 안 입은 것은 지금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 교수 아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이제 법원의 이른바 그 자유심증주의라 그래가지고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신빙성이 없는 것 쪽으로 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점점 선진국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옛날에 이런 재판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근데 그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현장에서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에 그 사람이 찔린 것까지도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기를 이 사람이 이 칼로 이걸 죽였다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 들고 있던 사람이 우리는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할 텐데 뭐라고 이제 변론했냐면은 나는 칼을 들고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칼이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장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봐도 아니 왜 죽는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칼에 찔려서 죽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 현장에는 아무 증거도 없고 그 범인이라고 몰린 사람의 말이 틀리다고 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미국에서는 단순히 그 민사랑 틀려서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형사 유죄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태라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재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 칼에 쏜살까지 달려서 찔려서 죽었다는 이 무죄 판결이 나는 정도의 이제 그 어떤 법원 판단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제가 궁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의대 교수의 증언도 소개가 됐습니다. 뭐라고 소개가 됐을지 함께 보시죠. 의대 교수가 조민양이 쓴 그 논문의 일부 그 영어 특히 번역 부분은 고교생 수준이다. 어제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 병리학회 편집장 겸 의대 교수 정모 씨가 법정에 진술을 했습니다. 조국 딸이 한영외고 1학년 때 당국대에서 2주 체험 활동 후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한 바 있는데 이 정 교수님은요, 조민이 작성한 논문 초안은 고교생이 에세이 쓰듯 영작한 거다. 논문에서는 주산기 신생아에 대해서 인펀트라고 한다. 보통 논문에서는 인펀트, 불어로 하면 이제 앙펑이죠, 앙펑. 그런데 조민의 초안은 뉴본 베이비스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쉬운 수준의 영어다. 그러니까 학술 용어인 인펀트를 쓴 게 아니라 뉴본 베이비즈. 그러니까 신생아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당국대 장영필 교수가 투고한 논문 최종 본과는 거의 동일성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신생아가 말 그대로 신유, 생, 본, 베이비 이렇게 쓴 거잖아요. 신생아를. 예전에 그거 아세요? 식물인간을 야채인간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를 식물인간을 해석 번역하시는 분이 식물인간의 표현을 모르는 이제 친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베지터블 피플. 예, 그걸 야채인간 이렇게 해놔서 이게 약간 이렇게 회자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 수준이라는 거죠. 신생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뉴본 베이비라고 하는 수준이고 결정적인 건 그거죠. 저 논문의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라 그 초안 자체가 실제로 만들어진 논문과는 아예 배치되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결정적으로 DNA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실험을 해서 만드는 논문이다 보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DNA라는 게 조그만 사람에 추출한 거기 때문에 장영필 교수 사실 말 자체가 제가 여기서 뭐 또 말하는 게 어떤 교수에 대해서 비판 같아 보이지만 인턴 2주하고 논문 제1저자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논문을 주는 교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교수에게 차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질문도 못할 만한 얘기예요. 인턴 2주하고 논문 제1저자. 논문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거쳐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온 분이 하신 이야기는 새롭지도 않은 내용이죠. 다만 인펀트도 모르고 뉴본 베이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 자체 사실 좀 웃음이 나올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경심 씨가 오늘 사실은 구속 만료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검찰은 재구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는 무슨 소리냐, 석방해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봐야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탄원서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실제로 정경심 교수의 이제 피고인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의 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또 이에 맞서서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형평성의 문제를 또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도 오늘 함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재판정에 서서 오늘 실제 피고인이 진술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과연 만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근데 또 최종적인 판단에서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관련된 여러 사건의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의 입장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될지, 그리고 만약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실제로 더 이상 구속영장을 하게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향후 관련된 여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그 결과와 기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후 3시 이전에 결론 날 거라고 하는데 일단 궁금한 건 적어도 그 총장대 직인 파일이 왜 본인 PC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은 하고서 구속이 연장돼서 석방이 되든 국민들은 좀 그 부분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출석 모습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